네,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은 메인보드 점검술인데요. 어차피 그 소켓 핀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여러 번 보여드렸고요. 이분도 지금 뭐 핀 쪽에 결함 때문에 저희 쪽에 의뢰를 하셨어요. 이번에 촬영하는 이제 어, 영상은 제가 이제 수리하는 영상을 많이 올리고 하니까 이렇게 수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또는 이제 수리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네. 제가 뭐 다 아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가장 좀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소켓 핀을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뭐 어떻게 그 핀이 어떤 이제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찾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전부 다 체계적으로 다 설명드리기가 뭐 저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합니다. 근데 그거를 또 뭐 한여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저한테 메모들을 맡기시고 제가 뭐 다 수리되는 걸로 알고 맡기셨는데 이제 수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통보가 가게 되면 조금 이제 실망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은 만약에 이제 뭐 기본적인 수리를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그 틀을 벗어나거나 또는 이제 투자하는 시간 대비해서 인건비가 안 빠지게 되면은 다른 일을 또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 개를 잡고 계속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도 이제 돈을 벌어야 가게 유지도 하고 이제 이업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뭐 하다 보면 이제 영상을 보고 의뢰를 하셨는데 수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뭐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또 이제 그 수리하는 과정이 그렇게 뭐 쉽게 뚝딱뚝딱 되진 않아요. 물론 뭐 경력이나 이런 게 많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보면 이제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쭉 일을 하시다 보면 대부분 이런 증상은 이거다라는 이제 통밥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수리를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나중 되면 이제 수리에 이제 한계점이 이제 부딪히게 되죠. 뭐 저도 하다 보면 막히면은 뭐 소자를 제대로 이제 분석이 안 된다든지 또는 뭐 이 소자류를 구할 수가 없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또 중간에 이제 수리를 또 포기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리를 하면서 어 일단은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 설명을 뭐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제가 또 다 설명드릴 수도 없는 부분도 있죠. 어, 정리가 지금 잘 안 되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이해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존 핀이 휘어져 있었고 그냥 사용을 하셨대요. 이제 그때부터 부팅이 느려졌고 뭐 아주 가끔씩 USB가 인식이 두 개 포트만 안 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1년 이상 이대로 쭉 사용하셨대요. 근데 메모리를 풀뱅크로 사용하셔서 사용을 하셨는데 어, 인식이 제대로 안 돼서 유튜브에 핀 있는 걸 보고 따라 해봤대요. 근데 이후에는 이제 1, 2번 메모리 슬롯 인식이 안 되고 3, 4번 인식이 된대요. 이제 싱글로만 4기가 싱글로만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부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정보는 접었거든요.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우선 이제 이번 거 수리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CPU 핀 쪽이랑 메모리 쪽이랑 그다음 전원부 쪽이랑 CPU 쪽에서 다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저기 나눠서 찾고 어떤 핀이 CPU에 어떤 핀하고 연관이 있는지 이런 거는 제가 설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어떤 설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 메인보드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에 나온 파트 중에 하나의 어떤 회로도나 또는 이제 보드뷰어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런 캐드 도면 형식이죠. 그런 걸 구하게 되면 대충은 비슷하게 다 흘러갑니다. 이게 뭐 전원부당이라든지 뭐 메모리 쪽, 그다음에 칩셋류들, 그다음 슬롯류들, 뭐 우리 메인 전원이 공급되고 보조 전원이 공급됐을 때 어떻게 이게 이제 흘러서 이게 컴퓨터가 작동되는지는 그런 회로도가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근데 회로도를 다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 구할 수가 없죠. 뭐 돈을 주더라도 못 구하는 회로도도 있고 이거는 뭐 기술 문제이기 때문에 구하는 방법은 직접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회로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 조금 다가가기가 쉬워요. 수리하시는 이제 처음 수리를 도전하거나
또는 이제 뭐 어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전원이 들어왔을 때 어디를 찍어봐야 되고, 얘가 정상적으로 뭐가 전압이 나와야 되는지, 또는 뭐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리 진행이 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메모리 쪽 이제 요거는 확인이 됐죠. 메모리가 인식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일단 그 핀을 교정을 하셨기 때문에 핀 쪽이 맞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USB 쪽도 한번 봐야 되겠죠. 뭐 USB 쪽도 CPU 쪽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브릿지 칩하고, 이제 요즘엔 노스 브릿지가 없죠. 그러니까 사우스 브릿지 칩하고 이제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찝어내는지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로도를 들고 있습니다. 보드 뷰로 볼 수 있는 캐드 도면을 들고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이제 뭐각 세대별로 메인보드 제조사별로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좀 찾기가 쉬워지죠. 우선 열어서 CPU를 드러내고요. 얘는 메인보드 아수스 거네요. 아수스 Z97-A라는 모델이에요. 소켓은 1150이고요. CPU는 4세대입니다. 코어 i5 4690K라는 모델을 장착을 해 놓으셨네요. 일단 CPU는 잠깐 빼놓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핀하고 메모리 쪽하고 이렇게 관련이 어떻게 있는지를 제가 한번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핀이 상태가 안 좋죠? 안 좋은 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는 핀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당연히 이제 이 핀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메모리가 인식이 안 된다든지 오동작을 하게 되면 이 핀 문제가 맞잖아요. 그런데 핀이 틀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메모리가 인식이 안 된다, 또는 어떤 뭐 메모리가 오동작을 한다, 그럼 일단 소켓부터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되고, 소켓 쪽하고 이제 CPU 핀 쪽하고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부터 이제 어떤 테스트기를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또는 이제 이 소켓 밑에 이제 납땜되어 있는 볼랍들이 냉납이 생기거나 단선이 됐을 수도 있고요. 또는 회로,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 회로들이 어떤 타격을 받아서 단선됐을 수도 있고, 또는 쇼트로 인해서 전소됐을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선은 핀을 찾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회로도를 보드뷰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런 이제 캐드 도면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이게 보드뷰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뭐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자도 좀 이제 틀린 게 많거든요. 그건 이제 직접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도면이 지금 이 메인보드의 설계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 도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1150에서 소켓이 있죠. 이렇게 소켓이 있고, 이제 메모리 뱅크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메모리 뱅크를 하나를 찍으면 핀들이 이제 다 보여요. 이렇게 쭉 보이죠. 근데 메모리 슬롯에서는 이제 핀들이 양쪽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양쪽으로만 이렇게 양쪽으로만 되어 있죠. 여기서 1번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실제 이 뒤쪽 패턴을 보시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기판 뒤에 보시면 다 보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납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핀들을 하나를 찍어 보면 이렇게 그라운드 핀이면 그라운드 핀, 또는 이제 뭐 데이터가 전송돼야 될 핀들은 이렇게 표시가 딱 돼요. 소자들도 표시가 되고, 얘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나오거든요. 만약에 111번 핀을 찍으면 CPU 소켓에 지금 노랗게 이렇게 틀이 쳐졌죠. 틀이 쳐진 데를 따라 들어가 보면 CPU 소켓에 여기에 이 핀과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115 소켓에. 만약에 이 핀이 꺾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접점이 안 좋거나 하면 메모리가 오동작을 하겠죠. 이렇게 지금 이 핀 하나에 얘 두 개가 지금 A1, A2라는 이제 소켓에 111번 핀이 이제 같이 공동으로 이 CPU 핀 쪽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핀에. 자, 그럼 이 핀이 문제가 생기면 이 두 소켓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꼽히는 메모리들은 뭐 작동을 할 수 있지만은 뭐 블루스크린이 뜬다든지 어떤 뭐 인식 오류가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데이터 통신 흐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좀 이제 너무 일이 많아져요. 또 제가 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CPU 지금 이분 소켓 기준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우측 편이죠. 우측 편에 보면 상단 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제가 봤을 때는 요 밑에 부분이 조금 심각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다시 하나, 둘, 셋, 네 번째, 세 번째부터 이렇게 졸롬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꺾여 있거나 눕혀 있죠. 그럼 이 핀들이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이 회로도에 찾으면 돼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네 번째에서 세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세 번째를 찍었어요. 그러면 뭐 DDR3라고 해서 뭐 메모리 뱅크 쪽에 연관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메모리에 지금 27번 핀, 27번 핀, 두 개의 27번 핀들이 지금 CPU 저 핀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데이터 통신을 하고 있다는 핀이에요. 그럼 중요 핀이 되겠죠. 그럼 이 핀이 만약에 접점이 불안정하거나 하면 메모리가 오동작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핀과 지금 밑에 핀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 다섯, 여섯 개까지 다 그렇잖아요. 그럼 밑에 거도 한번 찍어 볼게요. 밑에 거도 마찬가지 이렇게 메모리 솔로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핀이 메모리 146번 핀이네요. 146번 핀하고 관련이 있죠. 그 밑에 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얘는 지금 그라운드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GND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GND는 어차피 뭐 그 접지기 때문에 이게 GND를 찍으면 전체 메인보드에 접지가 다 활성화가 됩니다. 뭐 한 예로 제가 저번에 조립할 때 피스 박는 홀 쪽, 여기에서 피스 박는 홀 쪽이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이게 다 접지예요. 이렇게 다 접지로 되어 있죠. 접지를 찍으면 모든 이 메인보드 소자들이 그라운드 핀들은 전체 다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CPU도 보면 핀들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뭐 쓰긴 쓰겠지만은 이렇게 그라운드를 찍었을 때 다 이렇게 노랗게 다 활성화되는 것들은 사실상 부러져도 하나 정도 부러지고 두 개 정도 부러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접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라운드로. 그죠? 그럼 이제 이런 핀들 중에 이제 부러지거나 없어지는 것들은 이제 CPU가 작동하는데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얘는 이제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라운드 핀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지금 요 핀 찍었죠. 이 핀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라운드 핀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핀도 한번 볼까요? 이 핀은 또 메모리 쪽에 관련이 있어요. 메모리 쪽에 관련이 있죠. 자, 이번에는 이쪽 슬롯이에요. B1과 B2 슬롯에 21번 핀이죠. 21번 핀.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핀도 중요한 거죠. 이 핀도 중요한 거고, 그 옆에 핀도 지금 문제가 있네요. 이 핀도 메모리 쪽이네요. 결론은 이분은 이 부분에 있는 핀들, 아까 실물을 보면 여기 있는 핀들이죠. 여기 있는 핀들. 여기 지금 틀어지고 뭐 꺾어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틀어져 있어요. 일단은 접점이 이탈되게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정했을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꺾여서 눕혀 있죠. 얘는 핀 교정이 안 되면 제거를 하고 다시 솔더링을 해야 돼요. 이제 요 부분 쪽은 다 그 메모리 쪽에 관련되어 있는 핀들입니다. 핀들이라 보시면 되고 교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쪽을 보니까 이 좌측 핀 쪽에 보면 핀들이 조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접점이 그렇게 뭐 나쁠 것 같진 않는데 한 개 핀, 한 두 개 핀 정도가 접점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게 보이거든요. 좀 틀어졌죠. 여기는 지금 뭐 밑에서부터 봐도 되겠죠. 밑에서처럼 살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일곱 번째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그 다음 일곱 번째 핀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이제 이쪽 소켓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지금 마우스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일곱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죠. 자, 지금 찍은 거는
VCC 이제 쉽게 말해서 CPU에 전원이 공급되는 이제 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를 찍으면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 핀이죠. 전체가 다 활성화되잖아요. 그라운드 핀은 그렇게 뭐 접점이 안 되더라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라운드 핀이죠. 그리고 그 위에 한 단계 위에 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VCC CPU에 전원 공급이 되는 핀이에요. 그죠? 이제 이 핀은 이제 얘도 마찬가지 같은 이제 전원 공급이 이렇게 쭉 되게 돼 있어요. 쭉 되게 돼 있죠. CPU 쪽에 이제 컨덴서를 거쳐서 이렇게 CPU 쪽 전원이 이렇게 공급되는 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이제 VCC 전압을 찍으면 이쪽에 이제 뭐 활성화가 많이 되죠. 뭐 인덕터라고 돼 있고 코일도 활성화되고 뭐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전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부 쪽이니까 뭐 하나 더 설명드리면 메인보드에 여기 보조전원 있죠? CPU 보조전원. 이 CPU 보조전원이 CPU에 어떻게 공급이 되냐면 뭐 이것만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추적을 해서 중간에 거치는 소자가 불량인지 아닌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자 값들도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돼요. 그래서 불량한 거를 추출해서 이제 교체를 하고 그 부품이 뭐 한두 개씩 안 팔면 다른 폐보드에서 동일 값을 찾아서 이식 교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뭐 핀이 8개잖아요. 둘, 넷, 여섯, 8개. 보여드릴까? 네, 8개죠. 8개 중에 요렇게는 지금 그라운드입니다. 하나, 둘, 셋, 4개. 다 동일하게 공통으로 다 입게 되어 있어요. 그라운드는. 그죠? 이 중에 하나가 뭐 접점이 안 된다 해서 핀이 부러졌다 해서 전원 공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라운드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얘도 이제 그라운드입니다. 얘는 이제 이 소켓을 고정할 수 있게끔 솔더링 해놓은 이제 그 핀이라고 보시면 되고 5번, 6번, 7번, 8번이 사실 이제 12V 여기 12V라고 되어 있죠. 12V가 이제 공급되는 라인이에요. 그러면 보조전원이 12V가 들어오면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인덕터죠. 이게 R20이라고 적혀 있는 이놈을 통해서 이제 이거에 모스펫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위칭 소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놈을 통해서 이렇게 전원이 12V들이 다 이제 이걸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콘덴서가 있겠지만은 콘덴서를 거치고 뭐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전압이 전혀 안 걸린다면 전기가 전혀 없다면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전원에 전원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먼저 체크하시고 이게 코일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코일이 이제 통과가 되면 여기 반대쪽에 이제 전기가 나와줘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 모스펫으로 전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주면 얘들이 이제 스위칭 작업을 하겠죠. 어떤 작업을 해서 여기 이제 전원부 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마우스가 말을 잘 안 듣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여기는 방열판으로 덮여 있는데 스위칭 소자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고급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으로 이렇게 다 덮어놔요. 그러면 1R2라고 되어 있는 놈이 요 놈이거든요. 밑에 있는 놈, 요 놈이에요. 여기로 12V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오겠죠. 나오면 이제 스위칭 소자를 한 번 더 거치고요. 여기서 콜로 이제 또 들어가는 거죠. 인덕터로 들어가서 인덕터에서 이제 출력되는 놈들이 CPU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도 보시면 이제 뭐 그 SMD 콘덴서가 있고, 여기는 그냥 이제 우리가 캔 콘덴서라고 하죠. 4개가 존재하고 여기도 이제 SMD MLCC 이제 표면 실장이 작은 거 있죠. 그 콘덴서가 이렇게 실장이 되고 CPU 쪽으로 이제 이렇게 전원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전원부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8페이지네요. 8페이지로 해서 전원을 안전하게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한 예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또 USB도 있겠죠. 뭐 PCI 익스프레스에 뭐 전원 라인 12V가 어떻게 공급이 되고, 이제 이것도 다
역추적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12V라고 뜨죠. 그럼 12V 라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 구성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 이제 역으로 찍어서 들어가고 이제 어떤 핀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지는 이런 이제 캐드 도면, 그러니까 설계 도면이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모델마다 회로도를 다 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동일 시점에 나온 이제 동일 칩셋을 뭐 쓰고 있고 뭐 이런 그 같은 제조사고 이러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없으면은 이제 구성이 좀 잘못되어 있으면 찾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겠죠. 이런 이제 뭐 내비라고 말씀을 드리면 내비가 없으면 일일이 길을 다 찾아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보드는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수리하기 좀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뭐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아래 버전인데 뭐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전원부도 조금 더 작고 뭐 메인보드도 작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면 이제 작동하는 원리는 비슷하겠지만은 이렇게 이 회로가 어디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일일이 직접 다 찾으셔야 돼요. 이제 전원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이제 테스트기로 다 찍어봐야 되겠죠. 물론 회로도를 보고도 테스트를 찍어보는 봐야 되겠지만 접근해서 수리하는 방법이 이제 상당히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의심되면은 이제 뭐 드러내고 테스트를 하고. 사실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제 값이 제대로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의심이 가면 드러내야 됩니다. 뜯어내서 제대로 된 이제 우리 만능 테스트기나 뭐 계측기를 통해서 이 소자류가 정상작동 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다시 솔더링을 하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죠.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중고 시세 대비해서 수리는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좀 애매한 문제 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통상적인 개념 회로도를 가지고 점검을 해드리지만은 거기서 원인이 안 밝혀지거나 하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고 또는 뭐 다른 쪽에서 다 회로가 이상이 없는데 이제 뭐 사우스 브릿지 칩 쪽으로는 다 이상이 없이 신호가 공급되는데 칩에서 이해가 정상적으로 안 한다면 칩을 또 뭐 넥락이 발생했거나 불량이겠죠. 그러면 이제 뭐 열 처리를 먼저 하고 개선이 없으면 드러내서 리볼 처리를 하고 리볼 처리인데 동일 증상이면 이제 칩이 불량이라는 걸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칩을 또 뭐 수입하든지 또는 어디서 뭐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리워크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일이 많고요. 중고로 사면 뭐 5, 6만원이면 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수리 진행한다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저희도 수리를 해서 기인한테 뭐 기술 공유비를 많이 청구하게 되면 뭐 나쁜 놈 소리밖에 안 듣죠. 사실 이제 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잘 모르시니까 그냥 불량 갖다 주면 뚝딱 수리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고 물론 뭐 이렇게 유관상으로 보이거나 실수해서 이렇게 부러지거나 한 거는 보통 뭐 3만원 이하면 뭐 소자류들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소자류들 같은 경우에는 복구는 어느 정도 다 돼요. 다 되는데 뭐 5천원부터 출발하고 만원, 2만원 이렇게 이제 보통 수리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 좀 난해한 수리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비용 책정도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제가 뭐다 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물론 이렇게 이제 원인을 찾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품류들이 없어서 또 수리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한 개, 두 개 파는 게 또 수입해야 되고 이제 그런 시간적인 부담도 있고 이제 걔를 또 교체했을 때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찾아내야 되고 자꾸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힘듭니다. 힘들고 원인이 이제 확실히 밝혀지는 것들 있죠. 제가 저번에 보였다시피 뭐 같은 메인보드에 동일 증상. 그러면 그 메인보드는 설계 당시부터 그 부분이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부터 수리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뭐 회로도를 찾아서 이렇게 일일이 역추적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심 가는 부분은 딱 몇 군데를 찍어보죠. 찍어봐서 이전에 수리했던 거하고 비슷하면 이제 그놈 의심하는 거죠. 그럼 바로 드러내고 이제 그렇게 많이 나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보유를 하고 있고 또는 폐보드를 버리지 않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추출해서 이제 이식을 하고 수리를 하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로들이 있으면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쭉 봐야 되겠죠. 이런 소켓들, 이런 핀들이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고 CPU는 이제 몇 번 핀들이 어디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제 소켓별로 다 틀려요. 소켓별로 다 틀리고
이제 그런 보드들을 이런 회로들을 구해서 쭉 점검을 하시게 되면 이쪽 부분에 찍었을 때 어떻게 전압이 안 나면 얘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좀 수리하는데 접근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아무래도 빨리 수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것만 해서 다 되는 건 또 아니죠. 지금 오늘 이 영상으로 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려니까 이게 뭐 답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소자류들 특성도 이제 또 데이터시트를 보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저도 다 모릅니다. 모르고 그때그때 이렇게 다른 회로들을 참고하고 이렇게 소자를 찾아내서 이제 그 소자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또 그때 또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번 거 수리한다고 하다가 이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얘 보도 또 회로도가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이제 수리를 한번 해볼게요. 핀 교정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테스트를 또 마쳤어요. 제가 좀 더 테스트는 해보겠지만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인보드들이 좀 이제 사실 오래되거나 하면 뭐 먼지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CPU에 발열이 심해지다 보면 이제 핀들이 좀 이제 접점력이 떨어져서 이제 오동작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 컴퓨터라는 게 워낙 복잡한 이제 이 전자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불량이 나면 뭐 이렇게 뚝딱 수리할 수 없다는 거. 이제 뭐 육안으로 확실히 이제 불량난 부품들이 보이면 이제 견적이 바로 나올 수 있지만, 자연적인 상황에서 어떤 오류를 범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전체적인 거에서 이제 조금 축소를 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디테일하게 검사를 하고 이렇게 수리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은 이제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수리가 그렇게 뭐 쉽게 이렇게 뚝딱 되지 않는다는 걸 조금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저한테 의뢰를 하시든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 드리겠지만은, 또 아닌 부분들은 또 다른 쪽에 이제 또 전문가들이 또 많습니다. 뭐 유튜브 영상을 안 하신다고 해서 뭐 기술자가 없는 게 아니라 뭐 영상을 안 해서 모르시겠죠. 근데 이제 뭐 그 해당 분야들마다 컴퓨터도 이제 뭐 수리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그 해당 분야마다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못 고치는 거는 뭐 다른 쪽에 이제 그 부분 부품의 또 수리를 강한 분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또 이제 깔끔하게 수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저도 뭐 사람인지라 오판도 가능하고 수리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저 수리가 힘들어지겠죠. 이제 뭐 쉬워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안 되는 부분도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냥 이렇게 해서 간단한 수리였는데 하도 질문들을 조금 많이 하셔서 전화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수리가 진행되고 또 뭐 공부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영상도 여기서 제가 마무리는 짓고요.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고객님한테 다시 발송해 드려야 되겠네요. 예,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